네, 현재 시간 2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2시를 기점으로 갑자기 코스닥의 매도 물량이 좀 더 늘어났고요. 코스피 역시도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됐습니다. 2시 기점 반대 매매가 일부 출회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코스닥은 711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 오늘 시장의 세로는 무엇이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철순 이사, 차영수 수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오늘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테마 움직여서 꼭 다뤄봐야겠고요. 밸류 기대감에 또 은행주들 반등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크진 않지만 하락장 속에서도 버텨주고 있는 금융섹터, 그리고 움츠러든 제약바이오, 무엇 때문일까? JP모건에스케 컨퍼런스 기대했는데 금리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건가? 이 점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자 컴퓨터로 가보도록 하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양자 컴퓨터 테마가 끝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의 하락이 국내만 국한된 게 아니라 먼저 해외에서 대장주들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지금 양자 컴퓨터를 두고 펼쳐진 공방전을 한번 제가 시계열로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최근으로 본다면은 지난해 12월에 양자 컴퓨터 테마주가 올랐던 게 구글이 1025년이나 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해결하는 양자칩 윌로를 공개하면서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 시기가 빨라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에 이 테마주를 일깨웠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박도 있었어요. 이를 기반으로 한 이 게이트 모델은 범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한적 조건 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상용화는 힘들다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CS2025에서 양자 컴퓨터라는 주제가 처음으로 채택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면서 아직 살아있구나. 또다시 양자 컴퓨터 테마주를 움직이는 데 일조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복잡해지죠. 갑자기 젠슨항 CEO가 20년은 상용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했고요. 저커버그 역시도 매우 유용한 패러다임이 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것이다라면서 젠슨항의 입장에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양자 컴퓨터 테마주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아니다. 앞서 말한 그 게이트 모델의 경우에는 확실히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이 어닐링 모델 양자 컴퓨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어닐링 모델 양자 컴퓨터는 지금도 상용화 중에 있고 이 패러다임은 바로 지금 오늘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팅 솔루션인 퀀텀 레디 프로그램까지 도입하면서 지금 막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양자 컴퓨터 쪽에 손에 들어주면서 시장에서 종목들이 상한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영수 수장님, 항상 무언가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 공방전이 벌어지는 것 같긴 한데 양자 컴퓨터 뜨겁습니다. 다시 되살아난 이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그 양자 컴퓨터가 윗꼬리를 달고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들, 조금 조정받는 모습들 나타날 것으로 봤습니다만, 지금 이제 2시 40분이죠. 2시 무렵부터 일부 종목이 상한가를 이제 힘을 좀 달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첨단 소재, 아이온 플러스, 그다음에 바이오로그디 같은 경우도 이제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조금 이제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한가에 안착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한가 안착했다 풀렸다 안착했다 풀렸다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첨단 소재만 상한가 잘 이르지만 잔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총이 대략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저 시총은 어디까지냐? 지금 상한가 들어간 걸 반영한 게 시총이 500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거고, 이것은 뭐 재무제표나 뭐 어떤 기업의 재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뭐 충분히 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이 올라가느냐? 이제 정현 아나운서 잘 정리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청하신 분들 중에 혹시 주의 한번 좀 물어봐 보시죠. 양자 컴퓨터를 본 적이 있느냐? 혹시 과학계 일하시는 분들 있으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봐야 되겠죠. 이런 걸로, 이런 상식적인 부분들보다는 일단 그럼 왜 올라가느냐라고 봤을 때는 오늘 이제 정치적인 일정이 하나 일단락 지금 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1차 정치적인 일정이 일단락 될 때 주가가 환율이 안정되고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치적인 일정이 깔끔하게 마무리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오늘 생각과 다른 게 바로 그 점이다라는 거죠. 정치 일정이 일단락되면 환율이 1,450원대로 내려오면서 시장이 좀 오늘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시장이 이제 못 올라가면서 오후 내내 시간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올라갈 마음이 없구나. 그렇다면 테마주들이 한번 좀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양자가 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양자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각들이 각각 다 있긴 하겠습니다만 시장 상황과는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2시 때부터 튀기 시작했다라는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보통 2시 때 튀는 변곡점, 특히 이렇게 작은 종목들의 상승 변곡점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이 지루할 때 나오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양자가 이제 새롭게 부각된다라기보다는 시장과 맞물려서 하나의 어떤 아직까지 또 양자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양자가 뭐냐라고 설명했을 때 슈리딩거 고양이 말고 설명할 수 있는 슈리딩거 고양이가 저도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테마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양자 컴퓨터주가 살아난 거는 그에 대한 힘이 더 강해졌다라던가 혹은 근거가 생겼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불확실성 요인이 해소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가라앉지 않자 시장의 불안감으로 오히려 테마주 형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라고 수급에 이동. 조금만 살짝 좀 덧붙이면 네. 미국 증시에서 또 양자주들이 약간 한 6%대 반등을 나타낸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미국 주식에서 주요 양자 기업들이 대략 한 30, 40%씩 이제 조정을 좀 받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30% 이상이 우리 한국 분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간 게 이제 이 양자 관련해서 CEO 분께서 젠스랑 얘기가 맞다. 30년 뒤에 우리 수조 달러의 시총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양자를 끌어올림으로써 오늘 밤에 미국 주식에 있어서의 미국 양자 주식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국 분들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또 하나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제 나름대로 이거 내피셜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해외 증시에서 이 양자 컴퓨터 테마주가 올라서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이게 국내에서 사시는 분들이 또 해외에서도 미리 사고 있기 때문에 동반 상승을 보여주는 것도 있을 것이다. 박철순 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니까 앞서 뭐 게이트 모델도 있고요. 어닐링 모델도 있고 여기에 뭐 하이브리드 컴퓨터 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용화에 대해서는 그 시기가 여전히 많이 남았다라는 거는 다들 동의하는 겁니까?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입장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젠스랑도 뭐 오랫동안 걸릴 거다. 그리고 저커버거도 여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사실 밀렸던 거죠. 그래서 사실 양자 컴퓨터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사기는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게 사실 이 CES 2025가 있기 전에는 사실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CES 2025에서 양자 컴퓨터가 주제로도 선정이 됐었고 그래서 기대감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CES 일정이 소멸하고 나서는 오히려 그 전에 없었던 이 젠슨왕의 이 찬물 이런 리스크가 갑자기 부각이 됐었고 거기에 저커버가 합세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락이 나왔던 거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급등이 나온 이유는 앞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저도 동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전일 이제 이 디웨이브 퀀텀의 CEO가 반대로 이제 젠슨왕을 좀 안 좋게 말했습니다. 젠슨왕이 틀렸다.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투심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아이온큐 이런 기업들 대표적인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이 나왔었고 그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단기적인 테마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이제 전기차를 예시로 들어본다고 한다면 전기차가 사실 2008년도에 테슬라에서 출시되고 나서 바로 우리나라 2차 지주가 움직였을까요? 뭐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한참 뒤에 어느 정도 확산되는 게 눈으로 보일 때쯤부터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던 것처럼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은 상용화가 눈앞에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이제 가시화가 되어야지 전체적인 산업이 실제적으로 레벨업하면서 주가가 다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기술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한 아직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수익이 났을 때는 빠르게 현금화하시고 다른 주도주 쪽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또 테마가 형성됐을 때 단기로 들어오는 이런 전략들을 병행하시는 게 더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단기로 대응하자. 그럼 박재춘 이사님, 오늘 상한가 유지하고 있는 한국 첨단 소재마저도 네. 매도 타이밍으로 혹은 탈출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요? 네, 저라면 사실 지금 수익을 일부 확보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뭐 50% 내외에서 일단 수익을 좀 확정을 지으시고 추세는 일단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내일장까지는 뭐 보셔도 되겠지만 일단 이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 전량을 다 가지고 들고 가기에는 최근에 차익매물 넣으면 굉장히 급하게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수익까지도 단기에 또 상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여기서 단기적인 어떤 순환매를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기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좀 안정적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 중에 뭐 솔리드라든지 뭐 KCS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리스크 관리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중을 줄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소장님 역시도 매도 의견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테마에서 자금을 빼신 분들이 다른 테마로 가는 게 좋을까요? 혹시 뭐 대안주라던가 결이 좀 비슷한데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뭐 현금화한다라는 부분들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 그러니까 안 갖고 계신 분들이야 상관이 없겠죠. 갖고 네.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 첨단 소재 기준으로 보면 오늘 거래가 대략 한 4천만 주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역대 최근에 가장 많이 거래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잔량이 한 150만 주, 150만 정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내일 만약에 이게 올라가려면 4천만 주 이상 거래가 돼야 됩니다. 지난번 상승 때는 그 정도 거래 안 됐는데 왜 올라갔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게 한번 상승한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왜 내일 4천만 주 이상 거래가 돼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오늘 사신 분들이 내일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죠. 차익 매물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물려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까? 그 물량들이 같이 쏟아집니다. 따라서 최소한 3천만 주 이상 공방이 돼야만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현금화를 좀 권해드린다라는 것들이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현금화하고 다른 대안이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오늘 오후에 양자가 이렇게 치고 올라갈지를 오늘 1시만 하도 모르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또 내일도 또 치고 나오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전력 인프라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내일 또 다른 테마들이, 그러니까 엊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진단키트 테마들이 뛰어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쉬고 나니까 지금 또 양자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들에 대해서는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일단 현금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트레이딩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오히려 좀 느긋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꼭 뭘 사야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현금이 더 좋은 기회를 찾는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양자 컴퓨터 오후장에 시세가 분출되면서 다시 상한가 혹은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속지 말고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줄이거나 탈출 기회로 삼아보자.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엔 제약바이오 볼게요. 현재 코스닥이 1% 넘게 하락하는 가운데 시총 상위 보면은 대다수 제약바이오주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또 30만 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는 오늘 개별적인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7%의 하락을, 삼천당 제약도 4% 내리고 있습니다. 왜? 제약바이오에 대한 시선이라던가 펀더멘탈은 변한 게 없고 여전히 이벤트는 앞두고 있는데 왜 하락할까? 하나 걸리는 게 이제 금리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서프라이즈 고용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 금리가 크게 오르자 지금 국채 금리가 10년물로 봤을 때 4.8%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 한국채 10년물과 미국채 10년물의 금리 차이가 지금 190 베이스 포인트를 넘어서 역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경제 지표에 따른 시장의 반응 그리고 경제 지표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또 오늘 밤에는 CPI 발표도 예정되어 있으니 성장주 이거 아직은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제약바이오 금리의 발목 잡는 게 어떻게? 라는 심리도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주순 이사님. 네.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이벤트를 앞두고도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을 금리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사실 근데 이게 금리 인하가 사실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일단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가 쉽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오늘 밝혀진 게 아니죠.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 오늘 하락의 이유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물론 사실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제약바이오줌의 투심은 좀 약화될 수 있겠지만 이미 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보다는 일단은 이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그동안 올랐던 종목군들 쪽에서 일단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 종목들을 보시면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라든지 아니면 옹코닉 테라피틱스 또는 뭐 D&D 파마텍 아니면 샤페론, 이엔셀 이렇게 어떻게 보면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상당히 이 참여를 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서 주가가 좀 올랐던 종목군들이 오늘 강하게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론으로 좀 보는 것도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반면에 시가총액이 좀 높은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개별
이 JP모건 헬스케어 일정만이 아니라 임상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잘 견디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약보합권과 보합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뭐 아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개별적인 호재가 터졌죠. 대형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일단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잘 갔던 종목이었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일단은 뭐 메인 트랙에서 발표 때문에 좀 기대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뭐 크게 밀린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휴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참여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사실상 수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았었거든요.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 보톡스 관련된 치료제에 대해서 보톡스 관련 제품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수출 기대감이 더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일정으로 올랐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게 없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일단 휴젤 같은 종목들은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나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일정이 아니더라도 다음 달 또는 올해 상반기 쪽에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들로 약간은 지금 비중을 이동하시는 게 변동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금리만으로 놓고 보기에는 다 지금의 하락을 해석할 수가 없고 최근에 기대감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찰실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도 일부 관련 종목들을 끌어내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 차영수 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심리적인 부분들이 큰 것 같아요. 금리는 이제 두 가지 요소로 미치죠. 하나는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임상에 대한 어떤 비용들이 늘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부담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주가가 떨어지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심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심리적인 부분들,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온 거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조정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가 일부 이제 오늘 HAB 같은 경우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따라서 이제 HAB 같은 경우 그동안 너무 작은 뉴스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그게 이제 끝났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일부 좀 물량이 나왔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이 좀 시작된 거니까 이건 좀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다른 제약바이오가 지수 대비 많이 빠진 게 있느냐?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늘 뭐 삼바라든지 셀트리온, 한미약품 빠진 거나 2차전지 빠진 거나 자동차 빠진 거나 비슷하거든요. 그럼 시장 수익률 정도로 좀 봐야 되겠죠. 시장 수익률이다라면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면서 과감히 베팅을 한번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니겠나? 저는 이런 것이 역발상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시장이 지금 그 조정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주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가 금리 때문에 밀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밀리는 요인 중에 하나지만 시장도 같이 밀리네? 시장이 왜 밀리지? 그러면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어떤 걸 할지 모르기 때문 아니야? 그러면 행정명령에서 얘기를 했을 때 제약바이오가 영향을 받을까? 별로 받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실적이 더 좋잖아. JP모건 그 컨퍼런스 같은 경우 그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지만 그거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수주가 나왔는데 왜 주가가 못 올라? 그럼 이런 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논리 전개가 저는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사님과 동의하는 게 굵직굵직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한국 시장을 딱 놓고 봤을 때 더 이상 우리가 변동성으로 봐야 될 게 있을까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이제 다 사라집니다. 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변동성으로 봤었던 정치적인 일정 이런 거 다 이제 사라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약바이오 대형주 모아가자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수급을 보니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관의 매수가 연일 들어와 주고 있는데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 발을 빼고 있더라고요. 우리 박주신 이사님 말씀처럼 일부 차익을 좀 실현하는 것 같다라고 해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했던 소장님. 어떤 종목 위주로 기회를 노려볼까요? 저 드디어 삼바가 100만 원을 안착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하이닉스도 20만 원 안착, 삼성전자도 5만 5천 원 안착이 관건인데 그래서 저는 탑픽은 삼바입니다. 삼바 같은 경우 이제 이 꼭 수주 소식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여기에 플러스 중국 제재 효과까지 있다는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셀트리온은 회사가 올해 미국에서 퍼포먼스를 보일 겁니다. 따라 셀트리온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아가는 전략. 그다음 비만 치료제 제가 여전히 끊임없이 바라고 있는 한미약품 비만 치료제 올해 나올 것으로 보면 이 3인방 중심으로 모아가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시기가 왔다라면서 매수해보자라고 해주셨고요. 박철순 이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지난번 저희가 CS206도 똑같이 기대했다가 사익실현 매도 나왔다가 개중에 살아남은 로봇 유리기판이 있었다라고 정리해봤거든요. 네. CS도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똑같은 흐름 보여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네. 사실 헬스케어를 좀 많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뭐 DXM-VX라든지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드릴 수 있었지만 이미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들 종목들을 사는 것보다는 오늘 제약바이오 다 밀리면서 좋은 종목들도 약간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가 매수로 사기 좋은 종목들을 본다면 저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휴재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거의 없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횡보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실적에 대한 올해 레벨업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보톡스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흐름들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인 성장으로 주가를 좀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ST팜이 좀 오늘 밀리고 있는데 뭐 시장의 영향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삼성바이오로지스가 대규모의 수주 계획을 따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위탁 계약이었는데 일단 ST팜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역대급 수주를 해나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회사가 기존에 원료약품을 납품하고 위탁 생산했던 원료약품을 납품했던 어떤 신약 같은 것들이 이제 실제로 양산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업화가 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올해도 이런 블록버스터급 신약의 어떤 상용화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위탁 CDMO 사업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기회가 올해 왔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지스와 더불어서 양대산맥으로 뒤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ST팜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ST팜도 한번 여러분들이 오히려 변동성을 이용해서 담아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소멸로 인한 또 세로는 자연스러운 행보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옥석을 가려보자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휴젤 등 언급해 드렸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